네, 포맨의 안 되겠더라를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아, 진짜 한만 봐주려고 해도 이제 또 마음이 넓은 사람인데요. 그죠? 저 관용적인 사람인데 웬만하면 깊게 아무리 잘못을 해도 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머리 굽혀 진심 어린 잘못을 뉘우치고 이러면 또 이제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건 뭐 정말 안 되겠더라 생각이 계속해서 드네요. 참 이거 어디까지 가려고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죠? 아, 이- 일명 똘레랑스 정이라고. 어머 어떻게 하셨지? 똘레랑스 정입니다. 아, 네. 저 이제 관용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를 더없이 엄격하게 까칠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참, 뭐 한두 번이 아니긴 한데요. 갈수록 박비대가 아니군요. 박 후보께 너무나도 이렇게 찰싹 붙어서 박 후보의 어떻게 보면 박 후보가 대놓고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더 노골적으로 해주고 계시는 그런 방식으로 딸랑이를 흔들어 대시는 이분들 때문에 진짜 정말 아우 짜증납니다. 그 이야기 못 들으셨나? 이 박근혜 후보 근처에 이분이 하신 말 아닌가요? 홍사덕 의원이 하신 말 아닌가? 55 이상은 오지 말라고 하셨던 거 홍사덕 의원 아니었어요? 본인이 얘기하시고 왜 이렇게 아장거리시는 거야? 그쵸? 본인이 하신 거였죠. 뭐 본인은 예외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네, 아무튼 그런 말도 하셨던 홍사덕 의원. 뭐 물론 박근혜 후보를 생각하는 그 마음은 갸륵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죠? 박근혜 후보 옆에서 너무 이제 딸랑이를 열심히 흔들어주고 계셔서 그거에만 너무 집중해서 국민들의 이 정서는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박근혜 후보의 지금 가장 크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바로 과거 문제거든요. 뭐 이런 것저런 것 반값 등록금 문제도 있고 뭐 이것저것 정책들이 텅텅 비어있는 것도 있고 많긴 하지만 어찌됐건 지금 현재 박근혜 후보를 계속해서 깎아먹게 되는 것은 과거 문제입니다. 아버지 그 유신망령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몰라요 또 다른 뭐 어디 누구처럼 외국에 있는 뭐 누구처럼 아버지의 잘못도 내가 대신 사과하겠다. 죄송하다.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사과하지도 않고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아버지가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일각에서는 그래요. 어떤 분들은 왜 이거 연좌제도 아니고 아버지의 잘못까지도 얘한테 그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정말 아버지와 상관없이 딸은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고 딸은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할 거라면 아버지를 끌어들이지 말았어야죠. 끊임없이 30, 50 세력들, 아버지 그 측근들 이런 분들을 다 끌고 들어와서 거의 뭐 무덤을 파헤쳐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 분들 데리고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걸 등에 업고 있잖아요. 30의 그 추억에 빠져서 30을 추억하고 좋아하고 그때가 너무너무 좋았어. 새마을운동이 최고였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오히려 더 독려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박정희 그 대학원 만들고 동상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박정희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은연중에든 노골적으로든 계속해서 어필해 오셨고 그리고 또 뭐 누가 봐도 그럴 것 같고요. 아주 그냥 모태 독재잖아. 모태 독재. 피 속에 그냥 독재가 철철 멈추는 그죠? 이런 분이신데 그런 분인데 그런 분에게 과거 묻지 말자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그분이 과거에 이 턱끝까지 몸을 담그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지금도 새마을운동 하고 있다고요. 이런 분들이 그죠? 뭐 물론 이제 과거를 좋아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때가 가장 좋으셨을 때죠.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 독재 치하에서 짓밟히고
뭔가 민주주의를 향한 어떤 발언을 하면 장준하 선생님처럼 그렇게 의문사를 당하시고 지도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사라지고 했던 많은 일반 그 시민들, 서민들, 제야에 계시던 많은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이제 어떻게든 그 안에서, 그 밑에서 피 터지게 싸우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시민들의 피땀을 다시 되돌려 없는 발언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홍사덕 의원의 이야기, 오늘 제가 열받는 이야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유신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수출 100억 달러를 못 넘었을 것이다. 네, 그런 이야기를 기자들 앞에서 했다고 합니다. 뭐 야당이 유신 얘기할 때 안 좋은 점만 얘기하는데 이건 뭐 좋은 부분도 있는데 비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네, 이건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딱 떠오른 게 그거예요. 일제시대에 일본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근대화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똑같은 이야기 아닌가? 뼛속까지 친일이어서 그런가? 사고가 비슷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딱 일본인들이 혹은 친일파 뉴라이트 이쪽 사람들이 지금 일본을 이야기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시작부터가, 첫 단추부터가 불법으로 시작을 했던 거고요. 90%가 독재 치하에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렇게 지내왔던 시절이에요. 민주주의를 있는 대로 유린하고 시민들이 짓밟고 지도세도 모르게 끌려가서 되고 노동 인권 모든 게 다 없었던 시기예요. 그 암울한 시기에서 뭐 산업화를 했니? 수출이 어떻게 됐니? 돈 많이 벌었잖아.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 그리고요, 누누이 말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적하지만요, 그 시기에는요, 그 전문가들 뭐 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시대에, 그 시절에 아무것도 지금 뭐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막 발전을 시작했던 단계였어요. 그때 뭐 지금처럼 일자리가 없길 했나, 뭐 산업 같은 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였잖아요. 다들 열심히 일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하고 이런 단계가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뭘 해도 쭉쭉 성장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이 그때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들어왔을 때 그 전에 이미 경제 5개년 계획 같은 게 그 전에 이미 다 갖춰져 있었던 것을, 꾸려져 있었던 것을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들어와서 내를 먹어서 그걸 이제 가지고 와서 마치 내가 그 모든 나라를 위한 걱정 나 혼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했었더라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수출이 100억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에서 경제 전반에 갖춰져 있는 암울한 그 어찌할 수 없는 뿌리 깊은 검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대기업 위주의 성장, 그리고 대기업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머지 중소기업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런 구조, 이런 것들이 대체 누가 만들어줬나? 자연적인 성장이 아니라 자신의 이 독재 정권을 지탱하기 위한 일종의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몇몇 개 이렇게 대기업들이 키운 거잖아요. 대기업들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참 거의 뭐 재벌 기업을 콕콕 집어서 정부에서 밀어줘서 대표적인 정경유착을 그때 만들었던 겁니다. 정경유착의 아주 뭐랄까요, 기초를 확실하게 다져줬던 그런 시기죠. 그걸 누가 만들었냐? 그게 수출 100억이니까 잘 됐어. 수출 100억이라서 지금 우리가 잘 삽니까? 뭐 잘 사는 분들 계시죠. 삼성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현대 이렇게 잘 사시는 분들 물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의 삶이 수출 100억대라서 지금 좋나요? 어때요? 우리 좋아요 지금? 저는 뭐 네, 일단 사실 지금 우리 빈익빈 부익부 이런 얘기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도 갈수록, 특히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갈수록 어떻게 해도 우리는 안 되겠구나, 이런 좌절감만 점점 더 쌓여가는 세상이거든요. 이런 터반을 대체 누가 만들어줬냐? 바로 우리 위대하신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만들어 주셨더라는 거죠. 그 기초를 꼼꼼히 다져 주셨다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뭐 그죠? 중요한 지적. 지역주의도 누가 만들었냐? 이 뿌리 깊은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나라당 무조건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한나라당을 찍는 이런 지역주의 대체 누가 만들었나? 바로 박통일이시더라. 물론 그 덕분에 이 지역주의를 등에 업고 그냥 깃발만 꽂으면 되는 이런 지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박 후보께서도 상당히 득세하고 기분 좋게 편안하게 아무리 이상한 짓 하고 온갖 비리를 저질러도 웬만한 기본 빵은 해주시는 이런 구조를 이렇게 딱 등에 업고 계시는데요. 예,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아무리 그래도 엄연히 이 대한민국의 현재를 만들어낸 것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정말 그 밑에서 전태일 열사와 함께 그 먼지 마셔가면서 미싱을 돌리고 팔 잘려가면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새 하루에 14시간, 15시간, 18시간씩 일하면서 그렇게 코피를 쏟아가면서 일했던 정말 그 이름 없이 한평생을 살다 가신 피땀 흘려서 그렇게 일하신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요, 시민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만들거든요. 근데 어디다 대고 지금 유신 정권이 수출 100억을 만들었. 아주 그냥 아까 또 유명한이라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더듬님 채팅창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유신이 없었으면 홍사덕 씨가 그 나이에 저 상태가 되진 않았겠죠. 네. 그러시던데요. 예, 그리고 뭐 어디 기사 댓글에 비도 오고 이게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계속 이상한 소리 한다고 이런 이야기도 하시던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비가 와서 그래. 비가 와서 그런 건가? 네, 일단 오늘은 제가 비가 와서 그런 거라고 봐드릴게요. 다시는 이런 얘기,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지금 독도 문제 때문에 일본하고 관계가 상당히 지금 점점 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죠. 일본에서 뭐 SNS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뭐 이런 홍보를 하겠다고 하고 난리도 아니랍니다. 근데 여기다 대고 우리 정부가 잘못된 과거 위에 제대로 이제 뭐 설 수 있는 나라는 없다. 그런 나라는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과거를 제대로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 말은 정말 옳은 말이고요. 우리 정부 역시도 지금 집권 여당이고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인 박근혜 후보 역시도 잘못된 과거 인식 위에 절대 제대로 된 정권을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들 수 없죠. 그죠? 네. 너무 힘드세요. 다음 물 한 잔 드세요. 그러시는데요. 알겠습니다. 또 흥분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제가 또 그죠? 음악 듣고 올게요. 디어 클라우드 그때와 같은 공간 같은 노래가 어제 신청곡인데요. 듣고 오겠습니다.